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0년 9월 둘째 주 9월 9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둘째 주는 헤비급 구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주간이에요. 일단 9월 9일에 화성이 역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모두 이제 겉보기 운동장이 역행을 해요. 근데 다들 주의가 달라요. 목성하고 토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구에서 태양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4개월 그 정도 이제 하고요. 추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합니다. 4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목성하고 토성은 1년에 한 번 4개월씩, 수성은 4개월에 한 번, 한 3주쯤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는데, 금성하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하고 거리가 그렇게까지 멀지 않다 보니까 겉보기 운동장 역행을 하는 빈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는 1년하고 5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요. 화성은 거의 2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화성의 역행이 전혀 없는 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랬죠. 올해 같은 경우는 화성이 역행을 하는데 그게 시작하는 게 9월 9일. 그리고 2달 넘게 하다가 11월 14일에 순행으로 접어들 예정이고요. 자기 사인인 백양궁 28도에서 역행을 해서 쭉 돌아가다 보면 다시 이제 백양궁 끄트머리에서 순행으로 접어들겠죠. 자, 화성의 역행 정지 전후에는 전반적으로 사고나 상해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종류의 사건들이 강하게 자주 벌어져요. 그래서 예전하고 평소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잘 다치고 잘 부딪히고 화재도 잘 나고 퓨즈도 잘 나가고 그런 식이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참고 넘어갔을 만한 일인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모여들 정도로, 그러니까 싸움이 붙어서 언성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 화성 정지, 특히 화성 역행 정지 전후에서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약간 미친다고 그래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역행정지 전후에 벌어진 다툼이나 사고의 여파가 상당히 오래가요. 원래 화성이라는 게 예상하기 힘들고 급작스럽게 벌어졌지만 빨리 사라지는, 빨리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단기적이고 급성의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역행정지 전후에 벌어진 다툼이나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간단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화성의 정지라는 게 화성에 관련된 모든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구조거든요. 특히 역행정지는 다른 화성이 연루되는 다른 웬만한 트랜짓들을 별거 아니게 잔챙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위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얘기가 살짝 달라. 내가 사고를 겪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내가 일을 치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빡세고 긴장되긴 해도 역행 기간 동안에 아마도 이제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이 겪는 올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화성 역행하는 9월 9일부터 11월 14일 사이죠. 그 안에 취업이나 이직이나 퇴직, 결혼, 이혼, 이사, 출산, 수술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경쟁자하고 어느 정도는 얼굴 좀 붉히면서 다투고 경쟁할 필요도 있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녹초가 되도록 엄청 로딩이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적인 거는 수술을 받거나 출산을 하는 등 되게 심한 통증이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 위주로 하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놔가지고 나의 삶이 바뀔 만한 제일 중요한 일들이 이때 벌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화성 타임로드인 분들은. 그러니까 힘들긴 해도 어찌되었든 이제 딱 해놔야 앞날이 편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사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이사도 있고 나쁜 이사도 있지만 어쨌든 갈 거, 짐 옮길 거 피곤하고 정리해야 될 거 많잖아요. 일단 하고 나면 마음은 편하잖아. 일단 여기에서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사를 준비하고 수행하고 짐 정리하는 거는 빡센 일이죠. 스트레스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예상할 수 있다면 뭐 이때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어차피 이 구간에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게 9월 9일이었는데 3일 있다가 예, 뭐 요 정도에서 수성이 처녀자리 엡실론성인 빈디미아트릭스, 길죠 이름이. 예, 이게 원래 이름이 정식 이름이야. 빈디미아트릭스. 이런 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별은 좀 악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독의 상징, 과부, 호레비, 이혼의 별, 막 약간 좀 악명이 있는데 뭐 그 얘기가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이미지가 조금 다른 게 실제로 이 별에 관련된 사항을 관찰을 하다 보면 약간 안달복달 못하는 소심쟁이의 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고독과 이혼의 별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되게 뚱하고 우울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야 사실은. 빈디미아트릭스는 그거하고 조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우라고 그러죠. 안 해도 될 걱정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기면 남보다 10배는 더 미리 걱정하면서 어쩌면 좋지, 또시오, 예, 이럴까 저럴까 안절부절 못하고 오버하다가 실수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죽어 지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부산을 떤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식에 가까워요. 근데 수성과 만났을 때 이런 특징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일종의 생오버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까 같이 약간 좀 우울하고 조용하고 안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은 재빨리 대응해서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응당 얻어야 될 거를 못 얻고 바보같이 지나가는 그런 식이겠는데 빈디미아트릭스 수성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내가 가만히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진정하고 있어야 될 때 성급하게 나서서 어쩌면 좋지 하면서 불안에 찬 언행을 계속하다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쪽에 가까워요. 특히 안 해도 될 말, 안 써도 될 글을 그리고 안 체결해도 되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손해보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하고 이제 좋게 계약을 해야 돼.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되게 이 일이 안 되면 어쩌지 되게 혼자 불안에 겨워가지고 시시콜콜 자기의 사정을 싹 다 얘기하고 나니까 나중에 협상할 때 내 손에 준 카드들이 다 사라져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바보지 바보. 혹은 되게 이제 내가 딴 사람 같으면 웃고 넘겼을 건데 되게 쓸데없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서 나는 정말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난 100% 안전할까요? 이렇게 계속 안 받아들 자문을 받고 그리고 나 이거 괜찮은 건가? 큰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설마 암? 뇌졸중? 예, 이래가지고 안 해도 될 검사를 병원에서 받는다든가 혹은 이거 피하려면 이런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데 라고 그래가지고 잔뜩 검색해가지고 잔뜩 다 사버리는 거지. 안 사도 될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후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엄청난 카드 값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수성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날 전후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그러니까 좀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지 않게 잘 막는 게 그런 게 능사예요. 그러니까 오버할 수 있어요. 진짜 필요 없는 일을 하다가 괜히 손해만 보고 바보짓을 하는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런 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목성에서 RX 표시가 사라지죠. 9월 13일에 목성은 순행 정지. 자, 목성은 5월 언제였죠? 5월 며칠이었더라? 11일인가? 어쨌든 두 번째 주에 겉보기 운동장의 역행을 시작해서 이제 4개월 딱 지나서 거의 4개월하고 며칠 더 지난 다음에 9월 13일 아침에야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어찌됐든 지난 4개월 동안 되게 지지고 볶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뭐 직장을 옮긴다든가 뭐 결혼을 했다든가 등등등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될 만한 일이 있잖아요. 뭐 학생들이라면 뭐 말하자면 대학에 진학한다든가 전과를 한다든가 시험을 다시 친다든가 그리고 뭐 직업을 찾는 분들은 취업을 한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이직한다든가 전직한다든가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그런 타이밍의 사람들한테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이혼한다든가 등등등. 어쨌든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될 만한 이벤트와 그 이벤트를 하기 위한 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통 타임로드가 역행할 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역행이라는 거는 내가 힘을 내서 전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낼 때 내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구간이란 거예요. 물론 변화는 언제나 모든 사람한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성의 역행이라는 게 보통 흉하게 안 좋게 이미지가 각인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의 루틴 그대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변화를 주려고 안 해봤던 길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소고생이라는 거죠. 사소고생을 하니까 옆에서 보면 불쌍해 보이지. 안 해도 될 그런 그러니까 약간 피로와 고생을 이제 감내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전혀 진전할 수 없고 진보할 수 없고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없어. 있던 대로 그대로 갈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취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얻어내고 창조하고 좀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은 타임로드가 특히 연주가 역행하는 그 시기에 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아니 계획을 안 해. 점성술을 몰라도 어찌됐든 이때 움직이게 돼 있어. 특히 마이너 피르다르 로드까지 역행하는 구간이 연주가 역행하는 구간이랑 겹친다. 그러면 얄짤없어요. 그때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제가 역행이랑 정지 같은 걸 자꾸 말씀드린 게 이게 트랜짓에서 가장 파워풀하기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점성술을 모르는 분들도 이때쯤이면 눈치가 좀 있을게요. 이 사람이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렇습니다.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5월 중순부터 9월 13일까지 이렇게 중요한 자기의 패턴이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된 패턴이 이제는 역행이 끝나고 목성의 순행 정지로 돌아서면 그게 이제 새로운 규칙이 되는 정상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목성의 역행이란 목성이란 거 어쨌든 대길성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엔 좋은 일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목성 역행 기간에 되게 일이 좋게 풀리거나 뭔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득을 봤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순행 정지를 그러니까 역행이 끝나고 순행으로 접어들면 오히려 그게 끝이 나. 그러니까 흥분됐던 게 과열됐던 게 진정이 되면서 끝이 나버리는 상황 종료가 되는 거예요.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나 잘 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상한가가 있었다면 상한가대로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는 일상의 평균적인 정규 분포로 수렴할 시간입니다. 흥분을 거두고 이제는 지금까지 지난 4개월 동안 얻어낸 것들을 잘 골라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굳히기 들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슬슬 변화 다 했어. 이제 힘쓸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적응해야 돼요. 끝이야. 정리하고 이제 또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일인데 목성 순행 정지보다 몇 시간 후에 금성이 프레세페랑 만납니다. 프레세페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극흉성, 점성술의 3대 흉성 중에 하나죠. 예, 시체가 산처럼 쌓여서 흘러나온 피가 썩어서 생기는 정말 말하기도 좀 그런 적식이라고 해요. 동양천문에서는 프레세페를 적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흉성이 금성이랑 만났다. 그러면 뭐 연애가 잘 안 풀려요. 애인이랑 싸웠어요. 그이가 연락을 안 해. 이런 약간 짜잘한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지 않아. 프레세페, 알골, 그리고 우누칼라인의 스케일이 좀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보단 특히 프레세펜이 집단적인 문제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가 성운, 성단 이런 애기 때문에 넓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금성 프레세페 회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부녀자와 아이들의 문제가 잘 생겨요. 그래서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응급 상황으로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좀 늘어날 거예요, 이때. 근데 문제는 9월 13일이 찾아보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그런 응급 상황에 빠진 환자들이 적절하게 처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좀 걱정. 주말이라 걱정. 그리고 의사 파업이 완전히 안 끝날 것 같아서 좀 더 걱정.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응급 상황, 누가 응급 상황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긴 분들에게 제대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부디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화성하고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이 2020년 9월 둘째 주에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될 거니까 준비를 잘 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잘 노려뒀다가 계획해뒀다가 잘 수행해서 결과를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2020년 9월 둘째 주 주간 운세 예보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